자,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안내해 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영상이 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소 내용이 좀 길어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점은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세요. 아까 그 2학기 5단원, 5단원 안전단원에서 물놀이를 안전하게 해요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상 그 우리가 2학기보다는 여름 방학에 주로 물놀이를 많이 가죠. 가족들과도 가고 친구들과도 갈 텐데 그렇기 때문에 여름 방학을 앞두고 이 내용을 안내를 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은데 지금 물놀이 안전 예방 같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 통해서 아마 교육을 이미 받으셨을 겁니다. 네, 받으셨겠지만 선생님 나름대로 네, 수상안전교육, 물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선생님 나름대로 좀 하려고 합니다. 체육 시간이다 보니까 안전단원과 관련 지어서요. 자, 그래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과 관련된 내용 하나 하고요. 자, 그다음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방학 때 집에만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몸이 처지고 좀 운동을 잘 안 하게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 운동과 체력에 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두 가지 정도 안내를 할 겁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 그 교과서에 그 빠르게 걷기 달리기 있었잖아요. 그것과 관련지어서 걷기를 통한 운동.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은 늘 걷잖아요. 그죠? 걷기를 안 하는 사람들, 자, 보통 우리가 어디 이동할 때 걸어서 주로 이동하는데 그 시간을 이용해서 운동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따로 내지 말고 우리가 걷기를 할 때 조금이나마 더 운동이 되는 걷기를 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걷기를 어떤 식으로 해야 좋을지에 대한 안내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를 갈 때 우리가 뭐 엘리베이터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뭐 2층이나 3층, 4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계단을 이용할 때 계단 오르기를 통한 운동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할 겁니다. 어, 선생님이 그래서 걷기와 계단 오르기는요, 여러분들 운동 시간을 따로 낼 거 없이 걸을 때 그리고 계단 오를 때 선생님 얘기한 것 잘 좀 머릿속에 넣어놨다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여름 방학 동안에 체력 관리 좀 하시고 운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그래서 수상안전, 물놀이 안전교육, 그다음에 걷기 운동법, 그다음에 계단 오르기 운동 이렇게 세 개를 연달아서 선생님이 안내를 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고 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잘 참고해 주세요. 자, 어, 우리 그 앞서 안내한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 여름 방학을 앞두고 이제 선생님이 그 체육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단원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5단원에 보면 안전 단원이 있죠. 항상 있는 단원인데 이 안전 단원과 연계해서 이 간단하게나마 우리 여름철 안전을 위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여름방학 때에서 날이 덥고 하면 우리가 이제 물놀이를 가게 되죠. 물론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보다 뭐 수영장이라든가 또는 워터파크 이런 데를 가서 이제 예전처럼 편하게 마스크를 벗고 활동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데를 우리가 갈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계곡이라든가 가족들과 함께 계곡이라든가 바다라든가 뭐 강이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서 더위를 식히고 아마 여름방학 중에 이제 물놀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주 잘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아는데
아는 것과 한 번 더 선생님이 이제 알려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름 방학 중에 여러분들 혹시나 물놀이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좀 잘 지켜서 안전하게 사고 없이 잘 즐기길 바라면서 안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하나 좀 먼저 보고 이야기를 이어서 할게요. 우와, 계곡이다! 아싸! 야, 같이 해. 너 혼자 폼 잡지 마. 다 비켜! 으라차차차차! 물놀이 왕! 은희가 나가신다! 괜찮아? 얘들아, 훈이처럼 물속에 곧장 끼어들면 정말 위험합니다. 물놀이 할 땐 꼭 안전수칙을 지켜야 해요. 네, 네, 선생님. 신나는 물놀이를 하기 전 꼭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계곡에선 먼저 깊이를 확인해야 해. 계곡물은 바닥이 고르지 않아. 멀리서 보면 얕아 보여도 갑자기 쑥 깊어지기도 해서 그냥 안심하고 들어가면 안 돼. 두 번째로 물에 들어갔을 때 물 높이는 배꼽 아래에 오는 게 안전한 높이니까 꼭 기억해야 해. 그리고 계곡물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차갑기 때문에 물 온도를 미리 확인해보고 들어가야 해. 구명조끼에 이상은 없는지, 튜브에 바람은 새지 않는지 모두 다 확인했나요? 그럼 다 같이 준비 운동부터 하고 풍덩 해볼까? 훈아, 너 목걸이 하고 물에 들어갈 거야? 왜? 나미가 나한테 너무 반할까봐 걱정되냐? 아니, 난 진짜 네가 걱정된다. 물놀이를 하러 들어갈 때는 꼭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장식이나 고리가 없는 깔끔한 디자인의 수영복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번엔 내가 꼭 이길 거야. 어디 한번 이겨보라고. 나미가 보고 있다. 슈퍼파워! 힘을 내자, 훈아! 살려주세요. 너 진짜 문제다, 문제. 물속에서는 절대로 물에 빠진 척 장난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오해해서 진짜 큰 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훈아, 너 다신 그러지 마. 만약 진짜 물에 빠지면 몸을 버둥거리지 말고 힘을 빼고 숨을 잠시 멈춰요. 그러면 몸은 물에 뜹니다. 그리고 구조를 기다리면 되죠.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배 안 고파? 우리 밥 먹고 와서 또 놀자. 응? 왜 이러지?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어.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훈아, 그만해. 선생님이 장난치면 안 된다 했잖아. 너 자꾸 그러면 다 잃은다. 숨이, 살려줘. 살려주세요. 안 돼, 동이야. 누가 물에 빠졌을 땐 주변에 큰 소리로 알리고 빨리 119에 신고해야 해. 직접 구하려고 하면 더 위험해진다고 했잖아. 도와주세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훈아, 내 말 들려? 훈아! 밥이나 간식을 먹은 후 바로 물에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 또 재미있다고 물속에 너무 오래 있어도 안 돼. 몸에 경련이 오거나 체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해. 물속에서 놀다가 충분히 나와서 쉰 후에 또 물놀이를 해야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할 수 있답니다. 훈아, 너 진짜 놀랐지? 그래도 너 참 씩씩하더라. 그래, 안전하게 폼나게. 폼나게? 그래, 훈아, 폼나게 안전하게. 네. 자, 우리 여기 애니메이션이 너무 유치한가요? 네. 애니메이션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우리 학교에는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이 물놀이 사고라는 게 물에 가까이 있으면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어른이나 아이나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아, 나는 뭐 몸이 크고 나는 몸이 튼튼하고 또 나는 뭐 수영장 가서 수영을 그동안에 배웠으니까 나는 뭐 수영을 할 줄 아니까 괜찮다.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고 우리가 그 바다나 뭐 강이라든가 계곡 또는 심지어 수영장이나 실내 어떤 놀이시설 또는 물놀이터 같은 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물놀이 관련 사고는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고학년이라고 안 일어나는 거 아니고 저학년이라고 물놀이 무조건 사고가 나는 건 아니고 안전규칙에 맞게 이제 수칙에 맞게 이제 활동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몇 가지 주의할 사항만 좀 안내를 하겠습니다. 먼저 그 네, 공유를 좀 할게요. 잘 보세요. 자, 자, 파도가 있는 곳에서 이거 보이죠? 파도가 있는 곳에서 수영을 할 때에는 즉 바다 수영을 말하죠. 이럴 때는 편안한 기분으로 수영을 하는데 이 왜 그러냐면 그 물에 긴장을 하거나 너무나 체력 소모가 심하게 되면 물 밖으로 나오는데 어려움을 겪어서 물에 휩쓸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안한 상태에서 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머리는 잠수를 하겠다고 물속에 넣지 말고 항상 물 위로 유지한 채 우리가 호흡 때문에 그렇죠. 숨을 쉬기 위해서 머리 위 그 물 위로 머리를 내밀고 물놀이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파도가 아주 크게 치면 당연히 여러분들 안 들어가겠지만 혹시나 여러분들 바닷가에서 물놀이 할 때 파도가 덮칠 때에는 오히려 허우적 되면 점점 더 빠져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큰 파도에 휩싸였을 때는 숨을 들이마신 상태에서 멈추고 있으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물 위로 뜨게 됩니다. 특히나 바닷물 같은 경우에는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더 잘 뜨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곳들은 주의해서 하되 이런 상황에 처하면 네, 무엇보다 그 당황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이 당황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죠. 어른들도 그렇게 되지 않을 텐데 물에 빠지면 그렇지만 자기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차분하게 숨을 멈춘 상태에서 물에 몸을 맡긴다는 그런 기분을 가지셔야 됩니다. 뭐 수초에 감겼을 때 이런 거는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네, 밑에 풀이 많아서 내 다리가 걸릴 것이 많은 곳에서는 여러분들 물놀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경련이에요. 경련은 특히나 그 준비 체조가 없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데 쥐가 나거나 아니면 심장 부근이 갑자기 통증을 느끼고 아파서 이런 경우 이제 심장마비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식사를 하고서 여러분들 뭘 먹고 나서는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최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후에 다 소화가 된 후에 물놀이를 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경련이 일어나 뭐 쥐가 났다거나 이러면 움직이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몸의 힘을 최대한 빼서 몸이 먼저 뜰 수 있도록 뜰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주변에 구조 요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우리는 바다나 강보다는 계곡을 갈 경우가 많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남양주시는 유명한 계곡이나 잘 되어 있는 계곡들이 물이 그 좋은 계곡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하고 계곡을 갈 수 있는 계곡을 이렇게 좀 쉽게 보면 안 돼요. 특히나 비가 많이 올 때의 계곡은 그야말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가 많이 오는 특히 여름철에 비가 많이 갑자기 오잖아요. 이럴 때는 계곡물이 순식간에 불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빠르게 물 밖으로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하셔야 되고 밑에 보면 계곡 같은 경우에는 돌들이 막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움푹움푹 들어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걷다가 좀 낮은 것 같아서 걷다가 보면 훅 땅이 꺼져 있는 곳이 있어요. 이런 곳에서 잘못 들어갔다가는 또 익사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곡이나 하천 같은 데서 놓을 때는 반드시 안전 여부로 확인하고 수심이 깊어 보이거나 그리고 물살이 너무 세거나 할 경우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어른들하고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같이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놀러 가서 그 뭐 친척이나 친구들끼리 막 이렇게 막 따로 떨어져서 막 너희들끼리 놀다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꽤 은근히 많아요. 1년에 통계를 내보면 정말 많은 청소년, 어린아이 청소년들이 물놀이 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이 부분을 좀 잘 봐주세요. 인명구조라는 건데 이제 쉽게 말하면 사고가 안 나면 좋은데 사고가 안 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사고가 예를 들어서 났다. 물에 빠진 그 이제 익사 사고는 이제 물에 빠져서 그 생명을 잃는 경우인데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다. 물에서 이럴 경우에 만약에 내가 빠지게 되면 첫째는 차분해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몸에 그 힘을 빼고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먼저고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좀 오르락내리락 숨을 쉬면서 하다가 보니까 발이 땅에 닿으면 발을 차고 올라와서 위에서 숨을 쉬고 이런 행동을 반복하면서 내가 지속적으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구조를 들어가야겠죠. 자, 그리고 신발이나 옷 같은 경우에는 물에 젖으면 이게 무거워져서 여러분들 물에 뜨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차분하게 이런 것들을 벗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혹시 물놀이를 하다가 나와 가까운 가족들이나 또는 내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물에 빠졌을 경우를 여러분들 목격을 했다. 이런 경우가 많을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 가족이다. 내 가족이 물에 빠졌다 그러면 처음에 들어가서 구하고 싶겠지만 이게 2차 사고의 우려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신고를 하는 겁니다. 먼저 재빠르게 신고를 하고 119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직접 들어가서 구조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하면 안 돼요. 가장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가면 2차 사고가 날 수 있어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그림 보시면 뻗어돕기라는 게 있는데 물 밖에서 내 몸을 물 밖에 고정한 상태가 가능하다면 그럴 때는 손을 잡아서 천천히 물 바깥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방법이고요. 내가 만약에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데 수건이나 내 옷 등을 이렇게 돌돌 말아서 던져줬을 때 잡을 수 있는 위치라면 그런 것들을 잡을 수 있게 해서 끌어오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충분히 힘을 받을 수 있는 걸 확인하고 끌으셔야 되고 나 말고 여러 사람이 같이 도와주시면 훨씬 좋죠. 나 혼자서 끌어내다가 내가 오히려 물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바다에서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인간사슬이에요. 인간사슬은
그 사람을 그 구하기 위해서 사람끼리 손을 서로 맞잡고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해내는 이런 방식을 말합니다.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이해가 쉽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인간 사슬의 방식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비를 건네주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변에 나뭇가지라든가 뭐 장대로 쓸만한 어떤 길다란 그 물건이 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뻗어서 주면서 물에 빠진 사람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주변에 뭐 그 자연의 그 계곡이나 이런 데 놀다 보면 나뭇가지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에는 그 물놀이 시설에 가보면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여러 가지 그 수상안전 교구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링부이 같은 경우는 풍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던져주거나 아니면 백 같은 것들을 던져주거나 줄에 묶어서 던져주거나 하면 되는데 밑에 보시면 있잖아. 슬리퍼나 페트병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신고 있는 신발 같은 데다가 줄로 묶어서 또는 페트병, 1.5리터짜리 페트병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물을 살짝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페트병을 멀리 날려야 되기 때문에 페트병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가벼워서 날아가지가 않죠. 그래서 그렇다고 너무 물을 꽉 채우면 가라앉게 되니까 3분의 1 정도만 물을 채우시고 페트병 같은 데나 아니면 슬리퍼 이런 데 슬리퍼는 물에 그 1분 그 일정부 뜰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묶어서 던져주는 방식 이런 것들이 제일 안전하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방 같은 거 있잖아요. 가방 같은 거를 공기를 넣어서 입구를 묶으면 이게 마치 풍선의 역할을 해서 이런 것들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봉지과자 있죠. 봉지과자. 과자 그 이거는 물티슈긴 한데 과자라고 치면 이 과자를 사면 봉지과자를 사면 이 안에 모두 과자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질소라는 기체로 보호가 돼서 빵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뜯지 않은 과자가 옆에 있다. 봉지가 있다.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구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봉지 과자를 물에 띄워보면 잘 뜨거든요. 그래서 과자 2봉지 정도를 몸에 끼면 그 가랑이 사이에 하나 끼고 뭐 겨드랑이 사이에 하나 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또는 뭐 배 위에 올려놓는다거나 이러면 몸이 뜨거든요. 잘 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도움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그 자기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 많은 사고를 당하곤 하는데요. 여러분들만큼은 안전 수칙을 좀 잘 지키고 특히나 어른들과 함께 여러분들 뭐 다 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른들의 그래도 보호를 받아야 될 때이기 때문에 어른들의 보호와 도움 그리고 통제 하에 물놀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딱 봤을 때 정체를 알 수 없는 곳 또는 내가 잘 모르는 장소 이런 데에서 물놀이를 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네, 그래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물놀이 생활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더우니까 물로 가서 노는 거는 당연한 그런 뭐 우리가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안전하게 좀 더 안전하게 해야 되겠고 선생님은 뭐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자료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검색을 하시면 이 수상안전 사고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학기 중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수업을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고요. 네.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방학 물놀이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름방학을 맞게 되는데 여름방학을 통해서 자기의 건강을 더욱더 개발시키고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지 못하고 이제 집에만 머물러 있거나 뭐 친구들하고 놀거나 이런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방학 동안에 우리 그 몸의 건강들이 체력들이 조금 더 약해져서 2학기를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그 여름방학 생활을 할 때 그 조금이나마 여러분들 건강을 조금 챙기라는 의미로, 그리고 체력을 조금이나마 기르고 하라는 의미로 이제 한 가지 활동을 제안을 드립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운동으로 활용을 한다면 조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걷기예요. 자, 여러분들은 항상 걸어요. 그죠? 어딜 가나 걸어서 이동을 하고, 우리가 뭐 물론 뛰어가거나 차를 타기도 하지만 대부분 걷거나 걷는 활동으로 우리가 이동을 하게 되죠. 가까운 거리는. 그리고 조금 멀더라도 걷는 활동을 하는데, 이 걷기를 할 때 그냥 우리가 평상시처럼 걸을 수도 있지만, 자기가 좀 생각을 하고 의식을 하고 내가 좀 운동이 되게 걸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걷는다면 평범한 이 활동 속에서도, 동작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때 조금이나마 운동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에서 걷는지 모르겠지만, 운동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의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뭐 터덜터덜 걷는다거나, 우리가 가방 메고 올 때 등교할 때처럼 막 그냥 걷는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천천히 느릿느릿 걷는다거나 이런 방법으로는 운동의 효과를 보기가 어렵고, 우리가 걷기로 인해서 도움을 좀 받으려면 정확한 어떤 동작과 그리고 올바른 자세,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걷는 연습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 걷기 활동을 할 때 이 머리, 주로 이제 머리, 눈,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하면 시선이에요. 시선. 자, 시선이라는 건 우리가 쳐다보는 방향이죠. 우리가 걸을 때 어디를 보고 여러분들 걷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제 걷기 훈련을 좀 하려고 하면 이 시선은 수치로 정확히 거리로 따지자면 뭐 10에서 15m 정도 앞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즉 정면을 바라보되 정면의 약간 밑에 쪽, 고개를 내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쳐다보는 그 눈의 방향을 저 멀찍이 10에서 15m 전방을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걸을 때는 하늘을 쳐다보거나 땅을 쳐다보거나 걷는 것이 아니라 앞에를 바라보고 그 좀 밑에 부분을 바라보고 이렇게 15도 정도를 밑에를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걸을 때 올바른 시선 처리가 되겠습니다. 눈은. 자, 그 다음에 턱이에요. 턱. 저 턱은요, 이 턱을 안으로 여러분들 사진 찍을 때 그 사진기사 아저씨가 증명사진이나 이런 거 찍을 때 턱을 자꾸 당기라는 얘기를 해요. 이 턱을 이렇게 내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고개가 어떻게 되냐면 이 목이 이렇게 구부러지거든요. 그래서 턱을 당기라는 의미는 목을 꼿꼿하게 좀 세우고, 목을 편 상태에서 걷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턱은 뒤쪽으로, 목 쪽으로 이렇게 당겨주세요. 당겨주시고, 정확하게 당겨주시고, 그리고 시선을 10에서 15m 앞에를 바라보면서 걸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눈은 10에서 15m 앞에, 그리고 턱은 좀 당겨서 걷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이 어깨예요. 자, 어깨는 우리가 걸을 때 자연스러운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 팔 동작을 하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흔들잖아요. 근데 이 어깨도 자연스러운 좌우의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뻣뻣하게 팔을 이런 식으로 흔들어서 가는 거 아니죠? 우리 걸을 때. 그쵸? 자연스럽게 흔드는데, 이 어깨, 양쪽 어깨가 자연스럽게 좌우로 좀 이렇게 리듬감 있게 흔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깨가. 왜냐하면 이
어깨는 고정된 상태로 팔만 움직이게 되면 마치 로봇 같잖아요. 그래서 이 어깨도 자연스럽게 흔들리게 되는데, 우리가 왼발을 걷게 되면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되는 어깨랑 팔은 오른쪽이 되겠죠. 반대, 그러니까 발과 반대 손이 자연스럽게 흔들리게 되겠고, 오른발을 나가서 걷게 되면 자연스럽게 왼쪽 어깨와 왼쪽 팔이 흔들리게 되겠죠. 만약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의식을 하게 되면 걷다가 막 이런 식으로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어색하기 이를 데 없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걷되 내 팔 동작을 조금 어깨랑 팔 동작 움직임을 좀 리듬 있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깨랑 연결된 이 팔 있죠. 이 팔도 걷기로 운동을 할 때는 여러분들 그 운동장에서 아주머니들, 이렇게 할머니들 막 운동할 때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흔들면서 운동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네, 파워워킹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네, 이게 그 팔 동작도 같이 해주면 운동의 효과가 확실히 납니다. 특히나 전신 운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는데, 그냥 터덜터덜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크게 앞뒤로 크게 흔들어 주면서 걸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걸을 때 당연히 발과 손은 반대가 돼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자연스럽게 그냥 가시면 돼요. 여러분 그냥 걷는 걸로 가시면 되는데, 단 팔 동작을 좀 크게 해서 앞뒤로 추진력을 좀 받으면서 걸으면 이 상체의 운동도 함께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크게 자연스럽게 어깨도 흔들리게 되고 팔 동작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허리예요. 허리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구부정하게 걷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허리는 세우고 꼿꼿하게 세우고, 그래서 여기 등 그 목의 뒤에부터 이 허리까지 척추라고 하잖아요. 우리 몸의 척추가 올바로 서 있어야 여러분들 나중에 자세라든가 이런 허리 건강 이런 데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선생님은 이미 글렀어요. 선생님은 이미 오랜 기간을 이렇게 걸어왔기 때문에 좀 굽어서 이렇게 그 척추가 좀 휘어 있기도 한데, 여러분들은 한창 자랄 때이기 때문에 이 목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척추 라인을 잘 세우고 올바른 자세를 평소에도 하면서 다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는 세우고요. 허리는 자연스럽게 세우고, 허리 구부리거나 이렇게 뒤집거나 뭐 이렇게 해서 걷는 사람은 이렇게 걷는 사람은 없겠지만, 잘 세우고 편안하게 세우고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허리와 허벅지 있죠. 허리와 허벅지, 이곳에 너무 힘을 주면 안 돼요. 허리 그 다음에 허벅지 이런 데 너무 힘을 주고 걸으면 몸이 좀 빳빳해지고 경직이 되거든요. 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그 허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꼿꼿하게 세우되 허리에 너무나 힘을 잔뜩 주고 걷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몸에 힘을 뺀 상태에서 세우고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의식을 안 하다 보면 점점 힘들어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의식해서 중간중간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엉덩이로 내려와서, 이 엉덩이는요, 걸을 때 보면 엉덩이 실룩실룩 하면서 걷는 사람 있어요. 실룩실룩. 엉덩이 실룩실룩. 자, 근데 엉덩이를 너무 과도하게 흔들면 걸을 때 올바른 그 운동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너무 좌우로, 예를 들어 엉덩이를 막 이런 식으로 좌우로 이렇게 막 흔들면서 가는 게 아니라, 엉덩이는 자연스럽게 그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엉덩이는 과도하게 좌우로 흔들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허리부터.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허벅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허벅지도 마찬가지로 힘을 너무 타이트하게, 힘을 너무 꽉 주지 마시고 힘을 좀 뺀 상태에서 걸으시고요. 걷다 보면은 당연히 이 무릎은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씩 구부러지겠죠? 무릎을 꼿꼿하게 편 상태에서 이렇게 걷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걷다 보면 구부렸다 펴졌다 이런 걸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걸으시면 돼요. 너무 꼿꼿하게 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동작인데, 여러분들 그 걸을 때 발 전체를 쿵쿵거리면서 걷는 사람 있나요? 이렇게 쿵쿵, 평상시에 이렇게
네, 우리 보통 그렇게 안 걷습니다. 여러분들 걸을 때 잘 생각해 보면 발이 있으면 이 발을 3등분을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발 뒤꿈치, 그 다음에 발 전체, 그 다음에 발 앞꿈치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걷는 방식을 보면 발 뒤꿈치를 땅에 먼저 대게 되죠.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걸을 때 발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발 전체가 닿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발 앞꿈치가 닿으면서 다음 발을 하는데 추진을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발 뒤꿈치 전체 앞꿈치를 이용해서 쭉 나가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지켜서 하시는데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면서 걸으세요. 이 부분을. 왜냐하면 그냥 걷다 보면 터덜터덜 걷다 보면 그냥 막 발도 이렇게 끌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막 씩 끌고 다니는 사람. 네,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 자연스럽게 발 뒤꿈치, 전체 앞꿈치,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이렇게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어느 정도 걸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머리부터 이제 발바닥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걷기를 통해서 운동을 좀 하려면요, 이 보폭 있죠, 보폭은 뭐냐면 이제 왼발, 오른발 걸을 때 이 발길이의 사이를 보폭이라고 하는데, 이 보폭은 평상시 우리가 그냥 걸을 때보다 좀 넓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냥 의식적으로 좀 넓게 걸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이 넓게 걸을수록 유산소 운동의 효과가 더 나타날 수가 있어요. 물론 오바해서 뭐 이렇게 걸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걷는 방식보다 한 10cm라도 5cm라도 10cm라도 조금 더 크게 걸으려는 생각을 머릿속으로 하고 걸으시면 돼요. 네, 그러면 확실히 조금 더 효과가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평상시 걸을 때 지금 이야기한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어디를 가거나 어디를 뭐 이동할 때, 이 걸어야 될 때, 또는 가정에서 제자리 걷기도 심지어 가능하고, 그냥 가정에서 왔다 갔다 움직일 때도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걷는다면 그냥 걷는 사람보다 확실히 훨씬 더 여러분들 체력이나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방학 동안에 이 걷기 운동을 한번 뭐 시간 내서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걸어야 될 때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걸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소개한 걷기 운동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때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 생활 속 운동 중에서 계단 오르기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선생님이 겨울방학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실천을 해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번 여름방학 때는 한번 조금이나마 좀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단 오르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생활 속에서 우리가 건물 계단을 이용할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 할 수 있는 운동이죠. 시간을 따로 내지 않고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셔서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선생님이 바깥에 이제 계단에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지만,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그냥 계단 형식으로 그냥 선생님이 책을 좀 설치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계단이라고 생각하고요. 평상시 계단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원칙은 계단 오르는 거는 진짜
여러분들 그 유산소 운동으로 굉장히 여러분들 체력을 기르거나 살을 뺀 다이어트 이런 데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고, 특히 하체, 다리의 힘을 기르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긴 있어요. 근데 부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안전하게 하셔야 되고,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계단을 내려오는 거 있죠. 계단을 내려오는 거는 운동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무리해서 계단을 내려올 때 다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건물을 이용하셔서 어디 뭐 학원을 간다든가 어디 건물을 간다든가 했을 때 뭐 건물이 뭐 3층이다 4층이다 뭐 그러면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시고, 그리고 내려올 때는 뭐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내려오시는 게 여러분 그 운동을 위해서는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단 오르기는 운동 효과가 좋지만 계단을 내려오는 것은 운동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자, 먼저 걷기랑 비슷한 그 맥락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계단을 오를 때는 먼저 시선 처리가 중요하죠. 이 계단을 오를 때 시선을 앞에만 이렇게 보시고 걷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걷다가는 그 발을 헛디뎌서 다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걷기를 할 때는 정면 10m에서 15m 전망을 그 앞에를 보는데 비해서 걷기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시선을 다음 계단으로 두는 것이 좀 안전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시선. 네. 그렇다고 해서 시선을 너무 그 계단 땅바닥을 바라보면서 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목이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죠.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 좋지는 않기 때문에 고개를 잘 세운 상태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내가 그 발을 디뎌야 되는 그런 계단을 어느 정도 의식하면서 시선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네.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한 발씩 올라가기를 일단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계단을 한번 이렇게 오르고 또 한번 오르고 하는 것보다는 계단 하나에 한 발씩 오르는 것을 좀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걷기와 연계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 동작인데, 올라가는 것부터 보면 발인데요. 여러분들 선택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선택사항이 좀 있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계단에 발을 올렸어요. 발을 올렸는데 계단의 폭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계단 폭 알죠? 계단 딱 올라왔는데 내 발에 비해서 계단이 너무 작을 수도 있고 계단이 클 수도 있고 딱 적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기가 선택을 좀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종아리나 다리 또는 무릎의 힘 등을 좀 더 길러보고 힘을 기르고 하체의 힘을 기르고, 그리고 조금 더 운동의 효과를 높여보겠다, 운동이 더 잘 되게 해보겠다 라고 생각이 들면 계단을 걸을 때 주로 어디를 이용해서 걸으시면 되냐면 발의 앞쪽을 이용해서 걸으시면 됩니다. 즉 발의 앞꿈치, 발을 반으로 봤을 때 그 앞부분을 이용해서 계단을 디디시면, 계단을 앞에 부분을 이용해서 디디시면 자연스럽게 그 종아리나 이런 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그 하체 힘을 길러주는 그러한 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의 단점이 있어요. 아까 선택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단점은 뭐냐면 좀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발을 전체를 올리는 것보다 발 전체를 이렇게 올리면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앞꿈치만을 이용해서 오르게 되면 당연히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좀 불안정해서 발을 헛딛거나 아니면 이렇게 미끄러지거나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각자 선택을 하시는데, 보통은 초등학생들이나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발 전체로 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추천을 해요. 안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 전체로 되도록 발 전체를 이용해서 올라가라, 이런 거를 추천을 하는데, 혹시나 이제 여러분 중에서 난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발의 앞부분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조금 더 효과가 높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발을 처음에 올리고 올라갈 때 발을 자연스럽게 구부리게 되죠. 그리고 마치 계단으로 걷기 활동을 하는 듯 하게 되잖아요.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팔 동작은 우리가 땅바닥에서 그냥 걷듯이, 자연스럽게 걷듯이 위아래로 흔들어주면 됩니다. 그거를 그냥 계단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단에서 그냥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나가는 발과 당연히 나가는 손은 반대가 되고 자연스럽게 걷게 되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걷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네, 팔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흔드는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다음 계단으로 올라가려는 힘을 받는 그런 동작도 돼요. 그래서 내 팔의 운동도 되지만 다음 계단을 가기 위한 추진력을 얻게 하기 위한 동작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팔 동작도 크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계단에서 다음 계단을 올라갈 때 발의 뭐 전체를 딛든 아니면 앞부분을 딛든 간에 다음 계단을 올라가려면 내가 디딘 발로 힘차게 땅을 이렇게 디뎌야 다음 계단을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이때 이걸 할 때 마치 그 땅을 약간 박차서 땅을 쭉 밀어주고 땅을 발로 밀어주고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다리에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한 계단씩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계단을 올리기 위한 다리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디딘 다리가 다음 다리를 쭉쭉 밀어서 거기까지 올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을 쭉 차시면서 올리면 되고요. 여기 골반, 여러분들 그 엉덩이 옆에 보면 이게 골반이라고 있잖아요. 골반뼈. 여기를 꾹꾹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그 다리로, 발과 다리로 몸 전체를 이렇게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걸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몸 전체를 내 다리 힘으로 쭉 들어 올려서 걷는다는 느낌으로 걸어 주시는 게 여러분들 그 운동에 훨씬 더 효과가 좋겠습니다. 올바른 계단 오르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 참고하셔도 되지만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일단 선생님은 계단 앞부분보다는 계단 전체를 딛고 올라가는 것을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발을 올리기 전에 이 한 발을 이렇게 힘차게 구르면서 올라가고 동시에 팔도 힘차게 흔들어 주면서 오르는 정도만 해도 충분히 계단 오르는데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올라갔을 때나 이런 동작들을 생각하면서 올라갔을 때 어떤 칼로리 소모, 그러니까 체력이 소모되는 이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해도 이게 그 운동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을 좀 해보시고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단 올라갈 때 상체는 걷기랑 똑같아요. 걷기 할 때도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고 걷지 말자고 했잖아요. 허리에 너무 힘을 주지는 말지만 편안한 상태에서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걷자고 했잖아요. 근데 계단 올라갈 때는 비슷한데 조금 차이는 있어요. 뭐냐면 허리를 너무 완전히 일직선으로 세우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꼿꼿하게 하면 계단 오르기가 좀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 계단을 오를 때는 약간 앞쪽으로 몸이 이렇게 쏠리게 되겠죠. 왜냐하면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몸이 앞쪽으로 좀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겠죠. 근데 이 기울어진다는 의미가 허리를 숙이라는 게 아니라 허리는 세우되 몸 전체가 앞을 향하게 기울어지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허리를 완전히 세우고 이렇게 계단을 오르면 오히려 불안정해서 뒤로 넘어가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경 쓰면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밖에서 어떻게 더 해야 하는지가 궁금한 사람들은 이제 선생님 유튜브 영상 올리잖아요. 거기에 작년에 올린 영상 중에서 계단 오르기를 작년 말에 올려놓은 그 영상이 있어요. 그것들 혹시 참고할 사람들은 찾아서 한번 보시고요.
자기가 생활 속에서 걷기 마찬가지로 계단 오르기도 시간을 따로 내서 하라는 의미가 아닌 거 알겠죠? 그냥 자기가 계단을 올라야 될 상황이 오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네, 올라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올라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에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여러분들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안내한 수상안전교육과 걷기 그리고 계단 오르기 안내 영상 끝까지 잘 봐줬죠? 네, 고생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그 사이클 스태킹 복습하고 그리고 2학기 활동 안내 그리고 여름방학 중 여러분들이 좀 했으면 좋을 것들에 대한 안내를 했습니다. 3학년 한 학기 동안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수업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2학기 때는 좀 더 여러분들 적극적이고 그리고 활동적으로 수업에 잘 참여해 주시고 지금처럼 선생님 이야기에 잘 존중해주면서 친구들 배려하면서 그렇게 수업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름방학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여름방학 끝나고 네, 우리 2학기 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컵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담임 선생님께 다음 주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모두들 고생 많았고 네, 다음번 2학기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